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릴 적에 읽었던 책들이 나에게 깊은 자양분이 되어서 녹여져 있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하긴 당시에 책을 구하기 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다행히 학생회 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당신이 가졌던 세계 문학 전집 혹은 한국 문학 전집 기꺼이 빌려주셔서 이로 인해서 읽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 감성과 내 지성이 그 책들을 통해서 쌓여진 것에서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 시 설교할 때는 이 읽었던 내용들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되면 톨스토이의 부활이 생각이 나고, 좁은 문 좁은 길 설교할 때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책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매지간인 알리사 주인공, 동생이 되는 줄리엣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남자인데 친남매처럼 지난 사촌간에 참 제롬이라는 남자애가 있습니다. 사촌간이지만은 주인공 되는 알리사는 제롬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인 줄리엣도 이 제롬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알리사는 제롬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대신 수도원으로 가서 수녀의 길을 택합니다. 동생은 왜 언니가 수녀의 길을 갔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없어지고 난 뒤 언니의 일기장을 읽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향한 배려였구나 알게 됩니다. 일기장에는 주여, 당신이 보이신 길은 너무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내적 깊은 고민을 일기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맑고 거울 같은 엘리사의 영어들이 인해서 당시에 프랑스 여인들이 너도 나도 수도나 수녀의 길을 많이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좁은 길이란 것은 결국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대신 남을, 타인을 배려하는, 양보하는 마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대신 타인을 배려하는, 양보하는 길이라 그럽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기준은 만인은 만인에 대한 늑대라 했습니다. 모두가 타인에 대해서 욕심만, 탐욕만 번뜩이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도 그럽니다. 번뜩이는 백정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줄 모르고 유유히 목장에서 뛰노는 양떼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비해 좁은 길이란 것은 타인의 탐욕자 백정일 때에 조용히 욕심을 부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좁은 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지리산에서 있었던 그 남부군에 대한 것을 쓴 사람입니다. 남부군 1, 2군은 지리산 빨치산들의 삶을 쓴 논픽션 같은 책입니다. 지리산에 숨어있던 공산당 빨치인들이 얼어 죽을 각오하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그렇지 않냐고는 지리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등 따숩고 배고 배 부르게 살려고 하는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그 가운데도 겨울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의 세월입니다. 먹을 것 없으니 눈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고, 포켓에 있는 소금 하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일을 버틸 수 있는, 비트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대부분 발주산들은 혹독한 겨울 추위 때문에 발에 동상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이 동상 걸린 부하들을 보고 대장이 일가를 합니다. 동무, 그 발이 누구의 발인지 아오? 인민의 발이요. 함부로 노출되어 얼게 하지 마로. 잘 간수하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기준은 내 욕심과 내 것이 아니라 다 정말 인심이라는 것, 인민이라는 여기에 기준을 두었단 말. 그 인민을 위해서 혹은 백성을 위해서 사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에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물론 대부분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해외에 파송되어 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좁은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1900년 전후로 해서 조선으로 간 미국 혹은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사회 조건은 여건이 가장 열악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에 찌든 백성들이요. 질병이 들끓는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 아니면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선택한 용기 있는 선교사들이죠. 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릴리 호던이라는 선교사도 그들 중에 한 분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알바니 출신으로 여성을 위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노스웨스턴에서 이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결국 북장로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1885년에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선교사입니다. 저들은 서울 정동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하고 하는 그런 선교보다는 왕실의 의사로서 혹은 정치인들의 고문으로서 생활함으로 어느 정도 생활에는 풍성했고 정동 선교사의 사택은 당시로서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생활도 풍성하고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그 점 이 여자 선교사 릴리 호든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선교사들이 이 여선교사를 위해서 환영 파티를 개최합니다. 환영 파티가 끝날 무렵 호든 여선교사가 환영 답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며칠 조선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떠한가도 알았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식어진다면은, 타성에 빠져버린다면은 조선의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겠습니까? 그 한 예로 선교사님들, 개인을 위해서 딸린 하인들, 즉 심부름꾼 혹은 머슴들 왜 이리 많습니까? 선교사들은 우리는 처음에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생각했던 좁은 길보다, 좁은 문보다 조금은 더 편하고 안일한 삶에 우리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한 것이죠.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잃지 말자는 의미로 새로운 각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릴리 호든 선교사는 조선에 먼저 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호든 선교사가 나이가 8살 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했죠.
그리고 그 선교사와 결혼한 기념으로 선교 여행, 말하자면은 결혼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소래, 평양, 강계, 의주까지 쭉 갔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장로교회가 길마다 세워졌다는 건 나중에 아시죠? 그렇습니다. 뿐 아닙니다. 그들 선교사에서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이과대학이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넓은 길을 열게 주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가장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 한국은 넓은 길, 넓은 참 문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단 말이죠. 지금 목회하는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넓은 길, 넓은 문을 찾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은 버리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